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분이 요새 말썽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저분 자체에 현재 어떤 문제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까? 물론 사진 탓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그 눈썹 위 이마 부분하고 눈썹 아래 이 지금 눈 주변의 그 색깔하고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저런 얼굴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저런 얼굴로 들어오면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과의 관계성이 안 좋고 또 학교 다니기 싫을 때 아이들이 저런 형태의 색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저런 색은 뭡니까? 윗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지금 받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윗사람으로부터 좀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 같으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다는 것은 어른 같으면 또 다른 저분 같으면 또 직장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같이 드러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유심히 봐야 될 곳이 바로 이마인데요. 이 이마에 아이들이 여드름이 심하게 났을 때는 그거는 윗사람의 관계성 또 부모의 관계성에서 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윗선에서 저 사람을 좀 압박하고 누르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저렇게 되면 괴로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천스 패너님께서는 이분 얼굴이 너무 붉고 눈썹도 희미하다 말씀해 주셨고 장성영 스패너님도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썹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에 그날 장관 자리에 가더라도 뭔지 모르게 배경 자체가 있어야 들어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몸뚱이 하나만 탁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차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이 사람이 조금 뭡니까 나와버리라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일 당했으면 정말 발이 넓고 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빠져나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벌써 이분이 눈썹도 약하고 이런 거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게 마무리가 안 됐군요. 던지는 대로 다 당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네네. 이번에 검찰에 대한 이런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때 또 한 역할을 한 분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좀 마음 아프네요. 부디 잘 빠져나가시기 바라고 좀 차관으로서 좀 당당하게 검찰 개혁에 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얘기가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저는 있어요. 이제 인물 분석인데요. 저희는 인물 분석입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그 자기의 본 행위를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 또 그분 자체가 어떤 직위에 있으면 그 직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지. 예. 전체적 정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파고들고 막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것도 부족하지만은 또 신문 보고 줄줄줄 읽어준다는 이런 것도 좀 제 성향에 맞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탁탁 읽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 인물 분석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 딱 그 모양이 그 밥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게 미션도 고장나고 하부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도 고장나고 차 전체에 좀 큰 하자가 있는 이런 차들은 차를 바꿔야지. 이 차를 바꿔야지. 왜 그 차를 계속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도 바뀌고 나서 보자. 바뀔 때 보자 이겁니다. 네. 예.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공수 뭡니까? 초대 공수처장. 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두 사람 다.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속만 터지니까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요. 당 대표님하고 지금 윤 청장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그분이 뭐 앞을 내다보고 조금 더 다른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원래 앞을 멀리 내다보는 분들은 오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오뎅 안 먹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 돼 있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CEO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전부 구도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가 과연 정말 진보를 위한 구도인가 아니면 보수를 위한 구도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수에 가깝다고밖에 판단 못하죠. 네. 예, 지금 보수입니다. 이것은. 네,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올라갔어요, 산까지. 이미 올라갔나요? 예. 그리고 큰 카르텔에 이분이 몸을 던진 것이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큰 카르텔에 그냥 몸을 실은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를 취득하고자 할 때, 또는 동업자에서 사업을 할 때, 또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운이 나쁠 때는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조금 배우겠지만은 이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세계까지 다 관장을 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걸 다 관장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엎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판단력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는 기싸움인데요. 모든 것은 기싸움인데 이 기싸움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집니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편에게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자기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운기가 상승할 때 주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월별마다 다 다릅니다. 월별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대운이 좋으냐 나쁘냐, 세운이 좋으냐 나쁘냐, 월운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데 대운도 나쁘고 세운도 나쁜데 딱 좋은 월운이 있다면 그 월운이 한번 탁 던지고 나서 나중에 딱 걷어가야죠. 그걸 계속 뒀다가는 완전히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이 좋을 때 뭘 취득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특히 문서운이 올 때 또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운이 나쁠 때 뭐 취득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이 안 좋을 때 뭐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는 좋은 집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을 유심히 살피고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운이 나쁠 때는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싸움에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이긴다 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여러 사람과 받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담 사례에서 봤을 때 문서를 잘못 취득해서 나중에 그걸 잘못 잡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쪽이 많은가요, 대표님? 주로 나중에 문서를 잡고 나서 이 감당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빚에 허덕일 수도 예, 있고요. 또 좋지 않은 문서를 잡았다든지. 그러면 손실이 크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운이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물건들이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건물을 잘못 딱 잡았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많이 해먹었던 사람, 즉 사람을 이용해서 아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이렇게 유린하는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 좋을 때는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어디서 어떻게 안 좋냐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서 배우셔서 이 운에 대해서 빨리 통달하셔서 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하나 구매를 했을 때는 취득을 했을 때는 앞으로 4년간이나 5년간에 이 빚을 갚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운이 좋다고 샀다고 치더라도 그 4, 5년간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는 그 운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럼 그 가게를 지금 당장은 하면 올해 한 해는 돈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부터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거는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거의 10년간 보고요. 잘라서 5년을 봅니다. 지금 현재부터 5년을 보고 또 5년 후 10년을 보는데 이 5년 동안의 운이 약 4분의 3 정도가 좋아야 그럼 해보십시오. 하지만은 4분의 3이 나쁘다면 절대 못하게 하죠. 지금 당장 돈을 벌겠지만 그 돈을 다 깨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을 봐야 되고 집을 사는 것도 내가 향후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직업이 불안정한 것이 드러나면 하지 말라 그러죠. 집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명의를 항상 저희가 물어봐요. 상담할 때는 누구 명의로 집을 취득하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명의를 좀 다르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남편의 운이 덜 좋고 부인의 운은 좋네요. 이렇게 하면 부인은 그럼 제 모양으로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남편이고요. 예, 맞아요. 남편이 이끌어 나가는데 부인 명의로 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집안의 모든 이 운 자체를 관장하는 분은 한 70%가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같이 일한다, 같이 동등하게 일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주로 보면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 계시고 또 아니면 뭐 가사 일을 많이 하시고 남편은 사업을 한다든가 또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일단 남편의 운이 안 좋다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 지금 원래 사업하시던 분인데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의 대운을 딱 봅니다. 보면 그거는 뭐 1초 만에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 왜냐하면 나이가 들은 저는 70이 됐든 80이 됐든 운이 좀 하시라 그래요. 왜? 절대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 하세요. 하지만은 이 운에서 말년의 운이 좋은 사람이 많으냐? 뭐 반반이겠지만은 운이 좀 안 좋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있는 돈 그냥 다 깨먹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이렇게 내가 아직 젊은데 뭐 뭘 못하겠나 하지만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다 깨집니다. 하면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또 결혼 상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상대를 제가 궁합을 볼 때 사실은 궁합을 볼 때 궁합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궁합을 보는 건 아니죠. 궁합 보지 더 않습니다. 중요한 예, 게 궁합보다 네. 그 사람의 인간성을 첫째 보고요. 인간성. 그 남성의 인간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궁합을 볼 때 보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돼서 말년까지 이 남자로서 말년까지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남자가 중간에 돈을 못 벌게 되면 여성이 고생하고 집안이 그냥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을 대운을 자세히 본 다음에 대운까지 괜찮으면 그때 궁합을 맞춰보고 전부 다 합을 해서 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궁합만 딱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직업이나 또는 집안을 갖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이 우리 가정의 CEO로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능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그래요. 저는 여성한테 그럼 선생님이 나가서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요. 그 여성분한테 선생님이 그럼 5년 후부터 이 집안을 책임지셔야 되는 걸 아십니까? 지금 책임지시고 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럼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럼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생활 일선에 나갈 수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면 하지 능력 마십시오.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럼 뭐 어쩌고 그럼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선생님이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그걸 무겁게 생각해요. 그 여성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혼하면 이혼 안 되는 거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여성은 한 번 결혼하면 이혼이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자녀 때문에 생기면 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 하면은 진짜 머리가 곤두서듯이 그걸 정확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 내한테 의뢰자가 왔는데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다음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겉면만 보고 이 사람 내면을 모르고 왔는데 이 내면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순식간에 딱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이 그런 걸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남성은 보일 때 이렇죠, 이렇죠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하면 내면에는 있습니다 하고 딱 내면을 이야기해줘. 그렇게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런 사람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줘요. 어떤 분은 또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다. 깜짝 놀래요. 이거 빨리 제가 결혼시키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 아이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지금 결혼시키면 이 아이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 인물 분석하면서 지금 대표님의 상담 사례처럼 결혼을 지금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혼도 마찬가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상담 이게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서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질문 들어왔으니까 요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스패너님께서 운이 좋지 않을 때 잡은 문서가 운이 좋아지게 되면 그 문서도 좋아질까요? 일단은 처음 잡은 문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저기 신규 코너로 한 분, 지금 문서를 하나 잡은 게 있는데 이 문서를 잡은 것이 문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된다, 안 된다. 이 문서는 잡아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단답형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사주를 일단 입력하고 이분 사주를 대표님께 보여드리고 네. 일단 말씀을 듣고요. 아마 이번 달에 문서를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조금 좁은 공간에서 이제 넓은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해놓고 보니 자꾸 악몽을 꾸는가 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마음도 불편하고 찝찝해서. 근데 이미 이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번 달은 힘들겠지만 다음 달부터 해소되니까 이번 달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있기가 힘들 건데 다음 달에 딱 해소되니까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걸로 보이는데요. 뭐 어떤 집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네. 무리해서 얻은 집인 것 같아요. 문서네요.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다다음 달에 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불을 환하게 켜놓고 가셔야 돼요. 어둡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들어간 집은 사실은 조금 센가요? 집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집이에요. 네, 기가 아마 센 예, 터가 맞습니다. 들어갔군요. 그런데 못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달엔 편해지고 다다음 달은 좋아지니까 이번 달은 무조건 견디셔야 돼요. 2월 3일 이후 좋아집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자, 문서가 사실 주식도 문서에 해당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몇 월 달에 할까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문자 오셔서 지금 주식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76년생. 예, 찍어보세요. 네, 성별도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운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성함이 없기 때문에 성함 없이 하겠습니다. 이분 주식 해야 될까요? 올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76년생 여성분. 이분 자체는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고요. 거절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돈보다 큰 돈을 요구하는데 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놓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딱 팔고 할 때 손절매가 잘 안 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정장애 또 거절장애 또 손절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조금 곤란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는데요. 55세부터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모든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돈도 많이 버셨네요. 35, 45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이분이 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되지 않는 사람인가부터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년 7월 19일. 네. 이분. 네. 주식 해야 되나요? 그럼 현재는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또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고 관망하다가 딱딱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운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주식하십시오. 오래 하십시오. 오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파악 능력 자체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파악 자체가 굉장히 빠르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가능합니다. 좋네요, 사주가. 네. 오, 빨리 하세요, 빨리. 지금 운 좋아요. 네. 오. 현산 선생님은 올해 2월 달에 조금 한번 땡기고 나오세요. 2월 말에. 2월 달에 땡기고 나오세요. 땡기고 나왔다가 3월 달에 또 들어가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음력인지 양력인지 그리고 성별까지 적어 주셔야 돼요. 그게 빠져 있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64년생 여자분. 다 모든 게 정확하게 다 64년생 여성분 주식하고 있는데 올해 주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잠시만요. 하시지 마시고요. 너무 정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딱 고지고대로 하시는데요. 정하고 싶다면 굉장히 우량주만 하십시오. 우량주만 하시고 근데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 자체도 그게 뭡니까? 그게 안 됩니다. 손절이 안 되나요? 예, 손절이 안 됩니다. 손절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채권에는 이자가 채권에. 낮아도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게 낫겠죠. 채권에는 안정적인 채권에 넣으세요. 예. 네네. 재테크 방식도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 주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고요. 운도 지금 올해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네. 이분은 뭐죠?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됩니까? 네, 모찌떡님 뭘 봐드리면 될까요? 주식인가요? 모찌떡님 어디 계시지? 모찌떡님, 네, 뭘 봐드리면 될까요? 주식인가요? 이사인가요? 네. 올해는 쉬셔야 됩니다. 올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재주가 되게 뛰어나신 분이고 뭐랄까 확확 지르는 게 있는데요. 올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올해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피하시고 하십시오. 내년에 하십시오. 내년에 돈 법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패스하시고 내년 초부터 하십시오. 됐죠? 네, 올해 하시면 안 돼요. 깨집니다. 네, 모찌떡님 들으셨죠? 네. 혹시 사주에서 문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주식입니다. 누구의- 주식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 사주가 좋네. 네, 두모약 선생님 계신가요? 이분은 사주가 되게 좋습니다만 올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폭발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확확 지르는 것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장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종목을 딱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하고 딱 봤는데 생각을 하다가 약간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 봤을 때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분은 굉장히 잘하실 분이에요. 꼼꼼하고 너무 치밀해서 그게 좀 병이지만은 그래도 어려울 때 순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뛰어난 분입니다. 사주가 굉장히 좋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보고. 네, 부럽습니다. 오, 대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예.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네요. 예, 똑똑해요. 네, 네. 자, 백미자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문서 큰 장소로 옮겼는데 자꾸 악몽을 꾼다. 그래서 좀 찝찝해서 물어보셨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분은 그 집은요 다음 달이면 좀 좋아질 것이고요. 뭐 그 문서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그 사람의 직업상 문서를 잡는 시기가 올해 맞습니다만 아마도 굉장히 부담을 지고 가고 부담을 안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내년 한 달, 이번 달 고생하고 2월 5일 이후에 3일이나 5일 이후에는 좀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일 그 방마다 그 종이컵에다 소주를 가득가득 따라서 방마다 놓으시고 네. 그 집을 퇴근할 때도 좀 환하게 해놓으시고 밝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야 그 길을 바꾸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항상 밝게 해놓고 그 소주를 맞아요. 좀 뿌려주시고 그 새로 들어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들어갔지만 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과 친숙해야 되고 새로운 기와 또 친숙해져야 되니까 서서히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해도 올해는 좀 힘들 시기입니다. 그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작은 문서를 1월 19일 날 작은 문서를 잡았는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맞네요. 문서 잡을 시기네요. 올해 이번 달이. 네, 맞습니다. 문서 잡을 시기는 맞아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요. 네.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분이죠. 또 반듯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입니다. 예. 올해 문서를 잡는 시기가 맞습니다. 잘 잡으셨어요. 올해 안 잡고 만약 내년에 잡았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잘 잡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운이 좋고 내년에 운이 안 좋다면은 그냥 올해 좋은 문서. 네, 올해 좋은 유지하시면 문서입니다. 되나요? 예. 내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문서 잡지 마십시오. 올해는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고위직이나 예를 들어서 뭐 대표나 또는 뭐 청와대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 검찰청장이나 이런 사람을 볼 때 가장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자세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자세에서 그 융통성이 나오거든요. 융통성이 나옵니다. 자세에서 말하는 자세, 서서 이렇게 연단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자세, 말할 때 모습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고 또 유화적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너무 넘치는 사람은 현재 짜장 같은 경우는 건들건들 걷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넘치다 못해 사람을 어깨로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음도 마찬가지지만은 되게 웃고 방긋방긋 웃지만은 자세가 어떻습니까?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하나만 보고 가는 사람이지 융통성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걸을 때 보면 약간 여유 있게 걸으면서 항상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융통성이 풍부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만은 드러날 때는 법과 질서는 너무 정확하게 지키는 분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세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잘 봐라.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윗사람을 이제 뭐 대표나 뭐 서울시장이나 뭐 큰 직위를 이룬 이런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라고 별건 없어요. 어릴 때 좀 공부 잘하고 좀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보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사주를 배우잖아요, 저한테요. 그럼 그분들은 그 있는 그대로 딱 보고 그대로 딱 읽어주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달 것도 없습니다. 일반인 보는 거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사실은 명리학의 그 사주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주를 보면은 안 되겠지만 사주만 놓고 그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냥 담백하게 보시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네. 박혜숙 선생님이시고요. 예. 저희 학생 박혜숙 선생님은 아니시고요. 주식 한지 40년 정도 됐는데 주식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박혜숙 선생님. 당연히 되지. 당연히 하십시오. 이분은 오, 네. 당연히 합니다. 팍 지르는 것도 있고요. 폭발적 성향도 같이 들어가서 확 그냥 아주 아작을 내는 주식 스타일인가요?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지금 운이 너무 대박인데요. 딱 5년만 하고 손 다 끊어야 돼요. 그때부터 손 떼야 돼요. 하시면 그냥 아주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는 자기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고요. 잔돈 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팍팍 넣지. 그리고 어려울 때 딱 보고 그 미끼 던져서 그 고기 잡는 거 있죠. 그거 낚시할 때 그거 탁탁 잘 내려내요. 잘 낚는다. 잘 낚는다.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65세부터 지금 65세부터는 그냥 돈 벌기보다는 그냥 깨진 경우도 꽤 많았네요. 네. 네. 그리고 55세부터 65세는 꽤 벌었네. 네. 꽤 벌었네. 박혜수 선생님 그러면 40년 정도 했으면은 여태까지 많이 이분이 버셨나요? 35, 45, 55 꽤 벌었어요. 꽤 벌었어요. 인정하죠? 빨리 인정하세요. 예, 네. 빨리 답을 주시죠, 박혜수 벌었어요. 선생님. 네. 네,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운이 너무 잘 갔어요. 네. 네, 앞으로 남은 주식 투자 기간은 5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 이상 끌랍니다. 네. 상세한 것은 다음에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네.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홍미 선생님, 네. 박혜수 선생님이 상당하시네요. 예, 운이 더 좋았는데 근데 깨질 때는 2017년에 완전히 돈이 팍 깨졌습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홍미 선생님, 주식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쨌든 뭐 지금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주식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돈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 홍미 스님 살아오면서 너무나 깝깝하셨어요. 깝깝하셨는데 많은 돈보다는 우선 이제 조금 뭐랄까요. 찬찬히 하십시오. 어떡하죠? 집중해야 될 달 외에는 좀 소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고 난 뒤에는 빼셔야 됩니다. 네. 이분 주식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올해. 네. 유함소화님 주식 올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세요. 네. 유함소화님 올해 주식 하셔도 된다고 올해 하십니다. 하세요. 예. 올해 하세요. 네.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하세요. 올해만 하시고 2022년도는 쉬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 3월 달은 쉬시고요. 4월 달 좋고요. 4월 달 좋고 5월 달 좋고요. 4월 달, 5월 달 좋고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8, 9월 달이 가장 좋습니다. 8, 9월 달 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달 내년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내후년에 그냥 아작이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예, 홍미 선생님. 작은 돈으로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박정숙 선생님이신데요. 네, 주식 맞죠, 선생님? 네,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될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지를 것 같아요. 네, 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도 너무 뚜렷하고 좀 순간적 판단도 되게 빠르신 분인데 현재 올해같이 신축년에 오면 돈이 씨가 마를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지 마십시오. 네, 예. 올해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닙니다. 박정수 선생님. 예. 올해는 조금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하십시오. 내년에. 네. 네. 올해 안 올해보다는 됩니다. 내년 내년에 하십시오. 2022년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을 땐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일 수도 있겠네요. 네.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내년에 하십시오. 내년에 하면 돈 벌고 올해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박혜수 선생님 맞다 그러네요. 2017년에 돈을 파삭게 됐죠. 네. 김범성님, 뭡니까? 주식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는 50부터 시작해서 지금 되는 일 없이 힘들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 돈을 투자할 돈이 있으신가? 어쨌든 겉보기엔 되게 어려움이 다 해소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작년 2019년, 20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올해 겨우 조금 회복되려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투자할 여력도 없으실 것 같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강진구 선생님, 여기 시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손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진구 선생님, 저 태어난 시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홍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주가 되게 뛰어난 분인데? 예, 강진구 선생님. 이거 네, 그런데 강진구 선생님. 강진구 선생님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사업 언제 올해 시작해도 될런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저번에도 사실은 뭐 하시겠다고. 안 됩니다. 네. 죄송한데요. 강진구 선생님 60세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어떡하죠? 이럴 때는 내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월급제로 계시는 게 낫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내부적으로 하나도 실속이 없어요. 그렇죠.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강 선생님께서는 지금 4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없이 힘들어요. 네, 새로운 거 하실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네네. 51세, 52세 엄청 힘들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강 선생님. 네. 이걸 지금 몇 년 더 지나야 돼요. 더 참으셔야 돼요. 힘들겠지만. 답답해도 좀 참으십시오. 네, 안 됩니다. 네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두뇌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죠. 천재예요, 천재. 예. 그렇지만 하시면 안 돼요. 네. 머리 믿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다면은 본인이 사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건 어때요? 좋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그렇죠. 뛰어나신 컨설팅 하시면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돈 들이지 말고 하셔야 돼요. 지금 돈 넣는 쪽쪽 다 날라갑니다. 네. 적으실 때 생년월일, 음력, 양력, 그리고 태어난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으셔야 그리고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적어주셔야 저희가 판단합니다. 왜냐면 운이 반대로 갑니다. 서로. 그리고 이 주식을 하려면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강단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던질 때는 시원하게 탁 던져버려야 됩니다. 손해봐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좀 담이 작은 사람은요. 우량주를 택해서 타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 넣어놓고 그냥 돈 생기는 대로 그냥 꼬박꼬박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시작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작하지 마십시오. 안타깝네요. 예, 하시면 예. 안 됩니다. 네. 송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 2020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여력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네, 주식이네요. 주식 물어보시는데. 주식을 하시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 굉장히 돈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내년, 내후년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시려면 71세부터 하셔야 돼요. 2025년부터 하셔야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돈 팍 깨집니다. 네. 네, 그냥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어디 그냥 묶어두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 깨집니다. 하지 네. 마세요. 서서희님, 네, 음력이고 주식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하시는데 손절이 잘 안 됩니다. 손절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손절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량주만 하셔야 됩니다. 우량주만 하세요. 우량주 하시려면 하시고요. 아니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서희님 축하드립니다. 서서희님께서는 어쨌든 55세, 65세, 75세, 85세까지 운이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운은 다 좋은데 우량주만 하십시오. 우량주만. 비싼 것만 하시라고.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나 비싼 거 하세요. 네. 네,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융통성 결여예요. 하지 마세요. 예. 네, 네. 네. 그냥 우량주만 하십시오. 그럼 돼요. 네. 네. 운이 좋기 때문에 돈이 될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으셔서 네, 우량주 선택하시면은 기상초 선생님 해주세요. 아까 해드렸어요. 해드렸어요.
아니요? 안 해드렸다고요? 송영옥 선생님 제가 아까 안 해드렸나요? 아, 안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름이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네. 코인 투자 전문가가 저한테 있습니다만 한번 그분을 모실까요? 코인 투자 전문가. 코인 투자에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200분 이상 되시면 코인 투자 전문가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코인 투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고요? 돈이 없습니다. 주식이요? 주식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운을 보잖아요. 사실은 남의 주식 이렇게 컨설팅보다는 저는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돈을 좀 벌었죠. 네.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우리 그거 있죠. 시간은 많은데 시간 많을 때는 돈이 없어 여행 못 가고 시간 돈이 네, 조금 돈이 생기면 있으면은 또 바빠서 못 가고. 못 갑니다. 네, 그런 네. 거죠. 네, 길상초님, 네, 코인 투자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네, 네, 대표님. 현재 이 길상초님은 지금 운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요. 올해 나쁘지 않은데 내년 괜찮고요. 내후년 좀 조심하셔야. 내후년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고 한데 저기 길상초 선생님 내년에 빼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빼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이게 코인은 지금 올해는 좀 그런 대로 유지는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내년도 나쁘지 않아요. 내후년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길상초 선생님의 운이 굉장히 75세까지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오락내락 하죠. 오락내락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운대라면 갖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75세까지. 오케이. 75세. 75세까지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오늘 생각보다 운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축하드립니다. 예. 길상초 선생님 운 좋으시네요. 네. 사실은 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희가 또 운을 체크해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은 주식하신 분들 모아서 이렇게 다 코치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긴 해요. 그러나 다음에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주식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운별로 네.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줄 겁니다. 제가 다음에 예. 시간 되시면 사실은 그게 이제 저기 사업가 성공지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업가 네. 성공지도도 그렇게 월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주식 투자를 어떤 종목에 투자한다 만다 이게 사실 자기 운에서 그 한순간에 찰나에 돈이 빠지기 때문에 본인 운으로 가는 건데 그 종목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예. 저보고 뭐 어떤 종목 할까요? 묻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본인 마음인데 본인이 잘 투자를 하셔야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요 다 깨져도 많이 안 깨집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네, 밀려드는 이 문자에 제가 지금 이게 좀 빠르게 지금 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몇몇 분 조금 못 해드렸는데요. 저 찍힌 분만 저렇게 찍힌 분만 내일 있죠? 내일 2시에 있죠? 내일은 일요일이고요. 낮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